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39년 만에 오늘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다시 모시고 저희 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오늘 그 재판에 있어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2시 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또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이고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 다시 한번 짤막하게 짚어볼까요? 예. 네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네. 그러니까 2017년 4월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을 이제 발간을 합니다. 예, 예. 그 내용 중에 이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이제 했고, 예. 약간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이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해서 이제 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께서 이제 이 소송 제기를 한 겁니다. 네네. 이제 사안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이제 내용을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그 당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 조비오 신부는 그걸 봤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맹비난을 이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에서의 이제 그 핵심 이제 쟁점은 뭐냐 하면,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 내용을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이제 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 헬기 기총소사가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2017년 1월달에 회고록 나오기 3개월 전입니다. 그 시점에서 국과수 이미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헬기 기총소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확인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그 수사 요청을 한 거였고요. 검찰이 이제 그와 관련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겁니다. 네. 예.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예훼손이랑은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어떤 그 타인에 대한 그 외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어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외부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다 명예훼손죄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이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명예훼손적인 그런 사실에 대한 발언이 거짓일 때만 처벌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가장 큰 차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조기호 전 신부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이 허위다. 라는 부분이 이 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뭐 전 대통령이 뭐 쭉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여러 이유를 그 대면서 재판을 미뤄왔었고 또 당시에 이제 재판 관할 그지를 네. 이전해달라 신청했었는데 이걸 이제 기각을 했죠.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7년 4월에 이제 그 회고록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이제 그 조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가 이제 소송 제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 때 안 갔어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판 관할을 좀 이쪽으로 서울 쪽으로 옮겨달라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한 겁니다. 광주까지 내가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내 건강상 허락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회고록 발간도 서울서 했는데 뭐 굳이 광주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옮겨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대법원 쪽에서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감기에 걸려서 못 간다라고 네. 또 이제 또 한번 거부를 했던 거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재판부가 아예 그 날짜를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날짜를 못 박으면서 이제 그 구인장 발부를 이제 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구인을 당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구인을 당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본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명예도 좀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러면 일단 내가 출석은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예.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부인 이순자 씨도 그럼 나도 동석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서 예.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오늘 이제 두 분이 모두 이제 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보면은
이게 뭐 일반 사건이라면은 옮겨줄 수도 있을 만한 법한데 어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그 여론을 좀 의식한 것도 있을까요? 그 판단에 있어서? 뭐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그렇죠. 뭐 잘 저희가 알 수 모르겠지만 없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관할을 예. 옮겨달라라는 신청을 했을 때 이제 법관은 그것을 봅니다. 이 재판이 지금 계속된 게 지금 계속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다음에 옮겨달라고 하는 그 법원에 또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는데 예. 일반적인 경우에 두 군데 다 관할이 있으면 네. 잘 안 옮겨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그 통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렇게 관할을 이제 옮겨달라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은 그렇게 뭐 이례적인 것은 아닌 거고요. 아니군요. 예. 네, 또 이 사건의 어떤 그러한 의미를 또 보더라도 더군다나 더 옮겨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자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시각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 죄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아까 일반적인 경우와 사자 명예훼손의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 처벌된다.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거짓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제 이렇게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일 때만 처벌을 하되 네. 다만 그 형량은 일반적인 경우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처벌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네. 지금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만약에 전 씨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의 재판 결과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네. 지금 처벌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2년 이하기 때문에 보통 뭐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뭐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웬만해서는 이제 실형이 잘 안 나오는데 예. 최근 그 법원의 어떤 판단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악의적인 그 명예훼손인 같은 경우는 그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따라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벌 수위를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과연 관심을 가질 만한 재판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형량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상징성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 재판이라는.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예.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사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정에 세워서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제 가해자에게 일원 배상 선고하는 것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1달러죠. 상징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더 이 재판에 많은 관심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 측의 어떤 민영 사상의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분의 어떤 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그 광주 쪽에 이제 피해자들이 용서를 이제는 좀 하고 싶은데 용서할 대상이 없다. 이게 그렇죠. 참 안타깝다는 사실은,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오늘 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특히 이제 관련된 분들, 뭐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소송에까지 이제 이르게 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같은 경우조차도 지금이라도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분이 뭐 어떤 분입니까? 자기 뭐 굉장히 군 출신의 뭐 군인으로서 군인 자세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고 명예를 존중해 오셨고 그런 그렇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은 죄값을 치르고 예.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이고 명예로울 네.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그렇게 좀 결정을 어떤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또 반응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렇죠. 또 어떤 언급들이 나올 것이냐, 이제 잠시 뒤면 이제 하나둘씩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네. 글쎄요,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법정에 도착해서 예. 이제 그 대기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막 따라 붙어서 이제 질문을 질문을 막 했죠. 던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럭 화를 소리 꽤 컸어요. 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래? 뭐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셨던데 저 반응에 모든 게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그런 내용이 그대로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저기 재판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과연 저 태도가 기본적으로 바뀔까? 저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오늘 재판이 뭐 그 사실상 아까 이제 이고영 변호사께서 일부 때 대담 때 짚어주신 대로 사실상 이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공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루어질 어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의 어떤 신상을 먼저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절차는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걸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을 할 예정인 그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하는데 동의하는지 또는 부동의하는지 이러한 그 큰 틀에서 두 가지의 그 입장을 물어볼 텐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혐의 인정하고 증거 다 동의한다. 네. 라고 한다면 재판을 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을 선고하는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을 하는데 오늘 아마도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아까 예. 들어갔는데 예. 그거는 안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얘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피고인 측에서 지금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상되는 것은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네. 그다음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나는 다 동의할 수 없다. 라든지 아니면 제출된 증거 중에 이거는 난 절대 동의 못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부동의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니까 네. 증인으로 그럼 불러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 물어보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그 재판의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부에서도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 핵심의 쟁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 회고록을 쓰기 전에 네. 2017년 1월에 중대한 어떤 그 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네. 그 국가수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뭐 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반론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스탠스를 좀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겠죠. 몰랐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에 국가수 보도 나오고 뭐 방송에서 다 보도했고 아, 그 발표를 몰랐다. 모든 지면에서 보도 다 했고 그랬는데 나는 요즘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아유 뭐 TV 보면 머리도 아프고 이거 뭐 글자 된 거 이거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기사도 잘 안 보고 예.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지 않나. 그 부분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앞으로 재판 좀 나오지 않더라도 양해 바랍니다라는 얘기. 그런 정도 아마 본인은 그 정도 할 것 같고 아마 변호인단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 쪽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은 다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좀 그렇죠. 굉장히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지연 전술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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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 재판에 영향을 줄 부분이 앞서 있었던 민사 재판 1심 결과가 아닐까라는 이제 일각의 보도도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이제 앞서 있었던 그 민사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전두환 씨가 들어가 있는 재판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그런 혐의가 있는지 처벌하는 절차인 거고요. 처벌할지 말지를 따지는 절차고, 그리고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민사 재판, 그것은 이러한 어떤 전두환 씨 회고록에 있는 허위 사실 때문에 그 이제 유가족들이 손해를 입었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그런 소송이었는데 그러한 소송에서에도 쟁점은 사실 비슷했어요. 그 이제 5.18 그 회고록이 결국은
허위이냐 아니냐. 예. 허위의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라는 게 앞선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 형사소송은 이제 허위 사실로를 적시해서 그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고 해서 약간은 그 결론은 다르지만 쟁점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쟁점에 대해서 예. 이미 앞선 재판에서 그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어떤 적시가 있었다라고 조금 인정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앞선 재판 기록을 지금 오늘 있는 이 재판에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의 기록을 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사자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서 예. 충분히 그 현출시켜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지금 이 형사 오늘 그 광주지법에서 앞선 그 민사 재판의 그 판단과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내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법원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예. 조금 달라질 수 비슷한 있거든요. 케이스여도 다른 판단 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그 민사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이 이번 형사 재판에 아마 반영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평론가님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하고 이번 재판이 차이가요 뭐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적시 내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도 다수. 그래서 소송 제기한 분들이 다수 명의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 한정이 되죠 사건 자체가. 예. 그러니까 헬기 이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에 한정되고 또 당연히 피해자도 딱 한 분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지난번 재판하고 이제 차이는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허위로 기재한 부분들이 쫙 몇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제 헬기 사격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뭐 그 당시 재판부는 일단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예.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제 허위 사실 적시했다라고 그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 판정을 뒤엎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네. 어찌됐건 객관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당시에 예.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지금 다들 좀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 어떤 형량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사과를 할 것이냐,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예. 더 방점이 맞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